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불이국어 32번째 시간 사동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과 함께 사동 표현 여러분 구분도 모호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동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여러분 주동 표현이라는 것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면 이 사동 피동을 공부할 때 주동 표현, 피동 표현, 능동 표현, 사동 표현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 개념만 명확하게, 정의만 명확하게 알아두면 구분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주동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주동은 말 그대로 주동이에요. 주어가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가 그 행위를 직접 할 때 주동 표현이라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피동 표현, 능동 표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능동 표현은 주동 표현에 해당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하면 주어가 직접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동 표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피동 표현도 주동 표현일까요? 아니면 주동 표현이 아닐까요? 자,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주어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잡히다라고 하는 동작을 행한 것도 누구예요? 주어라는 거죠. 그래서 피동 표현도 그렇고 능동 표현도 그렇고 모두 주동 표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구분하는 게 여러분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즉 여기에 이 지금 장면에 주목하자면 밥을 먹는 행위는 지금 아이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다라고 하는 문장, 주어가 그 행위를 직접 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즉 엄마 입장이 되겠네요. 여기 엄마라고 가정했을 때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동 표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어머니의 주목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되면 주어가 엄마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도록 동작을 아이에게 시키는, 즉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동 표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동 표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능동 표현인 아이가 밥을 먹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이가는 이 문장에서 주어고요. 밥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갖고 있는데요. 먹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자타동사로 구분을 하자면 타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녀석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동문이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아이가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가가 그대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뭐가 돼요? 아이에게로 바뀌어서 자, 밥을은 그대로 내려와도 되겠죠. 자, 아이에게 밥을 먹다 말 안 되죠. 뭐가 돼야 돼? 먹다는 그렇지, 먹이다로 바뀌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없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먹였는지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사동문이 됩니다. 이때 주어였던 녀석은 뭐가 돼요? 부사어가 되고요. 그렇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됐고 서술어는 조금 형태가 바뀐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었다.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동 표현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피동 공부할 때 피동작주, 동작주 공부했듯이 사동 표현에서도 시키는 주어에서 사동주, 그리고 그 시킴을 당하는 쪽에서 피사동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사동주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다에서 먹이다로 바뀌게 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이 이를 뭐라고 합니까? 사동파생 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동에서는 이희, 리기가 피동파생 접사의 역할을 했듯이 사동파생 접사에는 이희, 리기, 우구추가 있어요. 이희, 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피동파생 접사와 형태가 같아서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동을 우리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불러요.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드는 피동을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라 불렀듯이 사동파생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도 파생적 사동, 그리고 단형 사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피동에서는 이런 단형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타동사여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었죠. 기억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동 표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서술어가요, 타동사는 물론 자동사도 되고요. 심지어 형용사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환자가 살았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동사예요? 그렇지, 주어가 살았다 서술어로 끝나니까 이것은 자동사입니다. 이 자동사도 우리가 사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원래 주동문이었는데 환자를 의사가 살렸다, 즉 의사가 환자를 살렸다 해서 리가 들어가서 의사가 환자를 살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게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동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자,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녀석이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됩니다. 아까 원래 주어였던 녀석이 아까 타동사여서는 뭐가 됐었어요? 부사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된다는 점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서술어는 됩니다. 사동주가 피사동주를 이런 살다라고 하는 것을 살다라고 하는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사동문이 된다는 거죠. 자,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동문이 되는 순간 형용사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사동하면 동사라는 뜻이니까요. 자, 눈이 났다. 이거 뭐 주어와 형용사 같이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준이가 눈을 낮추다. 주어가 새롭게 등장했죠. 그치? 사동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것, 타동사에서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다. 아까 아이가 밥을 먹다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됐듯이, 그죠? 부사어가 되지만 자동사와 형용사의 경우 원래 주어였던 녀석들이, 그죠?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된다는 점입니다. 명심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이 정도만 있어요. 사동 표현은 피동 표현보다는 조금 많이 뭐랄까요? 잘 생성이 됩니다.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단형 피동을 만들려면 서술어가 타동사여야 된다는 큰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파생적 사동만 있냐? 여러분, 피동에도 파생적 피동이란 뭐가 있었죠? 통사적 피동이 있었듯이 사동 표현에도 통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자, 파생적 사동의 예로 선생님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를 얘기했는데 이걸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개하다, 그리고 도록 만들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대신에 밥을 먹게 하다, 밥을 먹도록 만들다, 혹은 밥을 먹게 만들다, 밥을 먹도록 하다,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하다, 도록 만들다는 얼마든지 섞여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통사적 사동이라고 말하고요.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 이것을 각각 단형 사동 그리고 장형 사동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둘의 형성 절차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 같은 거 느껴지지 않나요? 자, 어떤 차이냐면요. 파생적 사동은 주로 직접 사동이라고 하고요. 통사적 사동은 주로 간접 사동이라고 합니다. 주로라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직접 사동이란 사동주가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할 때 직접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접 사동이란 아니겠죠. 사동주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시키긴 시킨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접 사동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준이가 영희에게 밥을 먹였다라고 하면은 준이가 직접 그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숟가락을 들어서 입에다가 넣어준 것 같은 느낌. 반면에 준이가 영희에게 밥을 먹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넣어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희야 이따 밥 먹어? 라고 하면은 영희가 그것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영희가 그 동작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시간 표현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준이가 영희에게 밥을 내일 먹였다. 이거 여러분, 이거 말 되나요? 오늘의 준이가 영희에게 밥을 내일 먹였다? 말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오늘 준이가 영희에게 밥을 내일 먹게 했다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직접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지금 해야 돼요. 즉 오늘 했다면 오늘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간접사동은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명령을 하고 내일 하도록 하면 돼요. 준이가 오늘 영희야 밥 내일 먹어라 해서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사동은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직접사동은 그 사동주가 직접 있어야 되거든요. 동작을 할 때 시간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을 구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사동은 사동주가 참여해야 되므로 시제 차이가 생기면 안 되지만 간접사동은 시제의 제약이 크지 않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표현을 탐구한 학생의 보고서다. 탐구 내용 중에 옳은 것만 고르래요. 사동표현 만들기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글을 썼네요. 자,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것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문이라고 하고 남이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문이라고 한대요. 기억은 다 맞네. 기억 들어간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빼고 다 지금 됐습니다. 자, 위 내용은 독서와 문법 시간에 활용한 탐구 과제이다. 이를 탐구하면 다음과 같은 사동 표현의 절차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가나다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주동문이다. 얘는 주동문이라고 한다. 주동문의 어간에 각각 히, 리, 추의 접사를 붙여 사동 표현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사동문의 주어는 주어에 없던 새로운 주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사실 위에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동 표현에서는 새로운 주어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요. 3번도 탈락합니다. 기역, 니은 지금 둘 다 맞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먼저 가처럼 용언이 타동사인 경우 타동사 맞네요.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주동문의 주어는 가의 콤마라고 할게요. 가 콤마처럼 가 다시라고 할까요? 가점처럼 부사어가 되지만 그쵸? 타동사에서 주어였던 녀석은 사동문이 될 때 부사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 다처럼 용언이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주동문의 주어였던 녀석은 목적어가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게 되겠습니다. 2번 틀렸겠네. 즉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리을이 맞나 보면 돼요. 자, 가 점점의 경우에는 영희가 직접 행동하여 지민에게 색동옷을 입혔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즉 직접 사동이다 라는 얘기인데 직접 사동은 주로 파생적 사동이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희가 지민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다. 자, 그런 의미로만 해석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오늘 영희가 지민에게 내일 색동옷을 입게 했다. 말 되죠? 즉 뭐로 해석될 수 있다? 간접사동으로도 이해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직접사동의 의미로만 해석된다라는 설명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다 풀어봤는 사동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 사동표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혹시 질문 있다면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오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표현 정말 쉬워요. 정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얼마든지 가져오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선생님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